청와대가 은폐성 허위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상임이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목 상임위원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분리심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구체적인 의사 일정에 부분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되고 다음 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와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파행의 불씨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제 있었던 판문점 회동 관련해서 새로 알려진 소식들도 중요한 대목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국회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사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혔네요. 네, 오래간만에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교섭단체, 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의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일부터는 이제 그 대정부 질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나서서 아마 이제 질의응답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사실 최근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일단 뭐 1위를 기록하고 하니까 아마 그 공격이 상당히 집중될 것 같아요. 또 그동안 국회 열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그렇죠? 있었던 판문점 회담부터 시작해서 목선 문제라든지 또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뭐 워낙 이제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과연 정부가 제대로 이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이것도 쌓였던 문제들, 야당들이 그렇습니다. 공격하려다가 말았던 문제들, 못한 문제들 다 거론되겠죠? 네, 아마 거의 뭐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을 쏟아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제 답변대에 설 텐데 그동안 뭐 워낙 방어력이 출중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총선 차출론도 좀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대선 잠룡으로서의 지지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공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뭐 지금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북한과 관련된 이슈로 소위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상 대기 기순이라고 야권은 표현하고 있죠. 네. 북한 어선 문제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런 그 부분이 가장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아무래도 총리라고 한다면 행정 정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경제와 관련된 여러 수치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문제에서 비롯해서 최근에 와서는 수출 감소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들 역시도 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일본의 반도체 핵심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바로 이 어제 부분 나왔던. 역시도 네. 정말 정부가 외교 일본 대일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아마 공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는다라고 한다면 교과서 문제. 또 역시 교육부의 일개 그야말로 뭐 교육부 직원이 교육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두고도 상당한 공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총리 거치에 대한 질문들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 질문은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계속 일정하더라고요. 정부 여당의 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여당이 부르면 언제든지 뭐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계속 해왔고요. 아마 이번에도 그 이상의 대답에서 더 나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정이 이렇게 합의가 된 부분이 있고요.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일단 지금 여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추경 처리 빨리 그렇죠. 하자는 거고요. 보수 여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국정조사입니다. 말씀하셨던 거고요. 먼저 국정조사 보면 오늘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이건 상임위 논의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지금 내일 아마 국방부 합참에서 일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국방부만의 문제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국방부와 청와대가 청와대, 네. 그다음에 통일부, 또 이제 해경 이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인데 사실 뭐 내일 나올 결론은 뻔한 것 같습니다. 조작과 은폐는 없었다라는 뭐 결론을 낼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그 합동조사단이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전혀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제일 핵심은 뭐냐면 결국 왜 군이 알고 있으면서도 당일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이제 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을 했는가라는 데 대한 이제 문제고 왜 또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장소에 나타났는가 또 안보실은 알면서 왜 수정을 하지 않았는가 등등의 어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군 내부 조사로서는 이거는 뭐 명백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군 내부가 지금 어떻게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정조사로밖에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물론 상임위 활동도 있지만 네.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조사권과 청문회 뭐 이거 열 수 있는 게 또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각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는 각 상임위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운영위가 연결되고 청와대가 연결돼 있죠. 또 국방위가 연결돼 있죠. 외교통일위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행안위도 마찬가지로 해경이 연결돼 있고 어느 한 그렇죠. 특정 상임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그렇기 거죠. 때문에 사실 자꾸 이제 국정조사를 피하는데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게 뭘 피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와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해안이 뚫렸는지에 대한 이제 국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아마 집중 살펴봐야 될 거니까요. 국민들도 지금 계속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2명, 4명 내려와서 2명은 올라가고 2명은 남았는가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문제는 뭐 여당이 지금 이거를 뭐 저는 피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따져봐야겠다라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여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국정조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뭐 다른 거랑 좀 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추경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강하게 추경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황교안 원내대표는 초월회에서 가서도 추경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이 국정조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오래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일단 않을까. 강경하게 대치를 해놓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되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서로가 받아주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추경을 있는 그대로 다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추경 심사는 하겠다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국정조사 역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딜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초기 발표에 있어서 뭐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또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CCTV로 전국이 다 깔려 있는 상황이라 눈으로 본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표류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 CCTV가 나온 이 상황에서 이것을 뭐 없던 일로 그냥 또 일부 뭐 아주 하위 공무원이 잘못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성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만 네. 지금 야권에서는 아까 김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던 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수정 네. 이 부분도 국정조사에 좀 넣을까 말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핵심 논란의 사안이 뭡니까?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그동안 자아와 우의 문제가 된 게 1948년도에 그때 이제 대한민국 수립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이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즉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 정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쪽에서는 이건 대한민국 수립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 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건국절 논란하고 맞닿아 그렇죠. 있는 거죠. 건국절 논란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그동안 보면 이제 이 집필자, 즉 이제 프로 교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집필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나기가 나온 데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고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도장이 찍혀 있다. 네. 자기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교육부의 전적인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제일 핵심은 뭐냐면 결국 왜 그러면 본인이 찍지 않는 도장이 왜 거기에 찍혔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무단으로 도장을 인용을 해서 찍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는 계속 이제 교육부의 권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 측에서는 왜 이런 과정이 이제 벌어졌는지 이게 자칫하면 역사 문제로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전선을 넓히는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실 전임 정부에서도 역사 교과서 문제가 지역 국정 교과서 문제가 됐었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교육부 차관 즉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시절에 만약에 교육부 공무원이 무단으로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국정조사하고 또 하나의 이제 맞서 있는 내가는 추경안 심사입니다. 지금 한교안 대표가 어저께 초월에 처음 참석해가지고 분리 추경 얘기를 했습니다. 재추경 먼저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받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가장 뭐 핵심적인 논점이 뭡니까? 네, 사실 뭐 첫 번째 그 합의안에서는 분리 심사를 한다라고 네. 하는 게 들어가 있었지요. 그래서 재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합의안에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 추인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합의안에서는 그것이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 두 번째 합의안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일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또 자유한국당에는 우리는 추경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자체를 안 해주겠다. 아마 이런 입장을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또 분리 심사를 하자라고 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양쪽 다 하나는 뭐 완전히 안 된다, 한쪽은 또 완전히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추경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라고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그 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완전히 못하겠다 버티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못하겠다라고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정조사와 막 바꿔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6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 일자리 예산은 4조 원 정도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재예산 플러스해서 또 뭐 잡다한 지금 문체부라든지 각 부처에 요청한 예산들 예를 들어 심지어 뭐 VR 설치라든지 뭐 아주 이게 추경과 저 목적과는 전혀 다른 지금 예산들이 많이 끼워져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뭐 그 정도 예산인데 그게 한 4조 원 조금 넘거든요. 이제 그거밖에 이제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각 부처 민원 예산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제가 봐서도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급할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급할 때 하는 예산에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기 예산 때 해야 될 것을 다 끼워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이라는 게 또 그런 분에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게 막상 심사를 하기 시작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의원들도 딜레마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들 이게 이제 어떤 지역 이런 데 다 이제 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저는 아마 들어가면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의원들 자기 지역구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면 더 했지 아마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어떤 야당이 자꾸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국정조사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요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 합의 때 이 추경안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이 특위위원장 자리만 하나 달랑 줬다 이런 비판들이 내부에서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부에서 이제 집안 합의를 놓고 또 비판이고 특히 이제 지금 심상정 의원을 일단 정개특위위원장에서 일단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두 개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 하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즉 오늘 지금 야3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지금 야3당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이거든요. 그러면 여당이 책임지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이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선거법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석수가 한 28석 줄어듭니다. 이제 그래 될 경우에 이제 여당에는 피해가 오죠. 또 하나는 지금 이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사법개혁을 이제 이룩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내대표하고 부대표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올릴 때를 되돌아가 보면 민주당에서는 선거제는 어떤 조건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원한 것은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니까 다른 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선거제를 이제 같이 야권 공조의 어떤 키로 고리로 삼은 거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사개특위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걸 또 감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이 야3당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약속해왔던 것,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3당이 그동안 민주당과 한 팀이 되어서 그렇죠. 1대4로 국회가 운영되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이것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중에 시한이 어느 것이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개특위의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도 사실은 뭐 시간은 조금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선거가 끝나고 나서 5월 30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지만 정개특위의 경우에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다음 선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빨리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박감이 야3당으로서는 더 있는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개특위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330일이 지나고 나면은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정개특위의 경우에는 이것이 선거 이전에 합의를 해서 결정을 내야 다음 선거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치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한적으로 봐서 정개특위가 더 바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는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개특위를 했을 때 여당이 가지는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정개특위를 했을 때는 의원들이 일부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개특위의 경우에는 이것이 선거 이전에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찰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이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뭔가 성과물을 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정개특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딜레마인 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이거 정개특위를 만약에 한국당을 내주게 되면 이게 야권과의 공조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현안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거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지금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하면 어차피 자기 지역의 의석을 나눠서 지금 야3당한테 나눠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금 이제 공수처라든지 그런 걸 강력한 걸 얻어야 되는데 그건 불투명하단 말이죠. 이게 뭐 예정돼 있지도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생각은 아마 제가 추측한데 정개특위를 맡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3당과의 공존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근데 밑에 여론은 전혀 아니에요. 네. 밑에 여론은 청와대와 밑에 여론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사개특위를 해야지 왜 정개특위는 어차피 가면 이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한데 지금 우리 의석 줄어들고 이걸 왜 우리가 맞느냐 지금 그런 반발 여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당이 이제 결국 지금 속으로 웃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전세가 역전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여유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버리니까 뭘 선택하든지 간에 지금 여당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 잡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지연시킬 수도 그렇죠. 있고요.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두 개가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정의당을 뺀 것 자체가 제가 보면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통과돼야 하나가 통과되는 이런 양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의 고리를 빼버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개 다 지금 사실은 따로 노는 적진을 분열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해관계가 완전히 원점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